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되고 있다는데 왜 하루에 10만 명이 5초에 한 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이런 불합리하고 살인적인 세계 질서는 어떠한 사정에서 등장한 것일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학교에서도 언론에서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기아의 진실. 들어는 봤지만 읽지는 못한 당신을 위한 다독다독. 책장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무겁게 시작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네. 비장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무거운 책이니까. 네. 네. 읽는데 계속 저는 죄인이 된 느낌이네요. 네. 예. 그러게요. 예, 오늘 저희가 가져온 책이 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장 지글러의 책입니다. 맞습니다. 네, 참 되게 좀 내용 자체가 무겁죠. 무겁고 아, 정말 이런 세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참혹하고 그런 세계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드리머님 아프리카 가보셨다면서요? 갔었어요. 너무 바로 물어봤나? 갔었는데 제가 갔던 곳은 그래도 이 책에서 나오는 정도로 힘든 곳은 아니었었어요. 어떤 나라 갔다 오셨어요? 저 아프리카의 그 카치리라는 지역이었거든요. 우간다 카치리. 우간다. 예. 근데 거기는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뛰놀 기력은 있었어요. 저희가 막 같이 축구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뛰놀 정도면. 예. 그리고 네. 뭐 어쨌든 주식이 이렇게 막 밥을 으깬 그 바나나를 되게 으깬 뭐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는데 쉐이크? 그런 아니 그런 쉐이크가 아니고 뭐라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네. 막 네. 으깨갖고 이렇게 죽처럼 만들어 먹는 게 주식이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 부족함 없이 좀 먹기는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책에서 나오는 그런 빈민 그런 기아 그 정도의 모습은 가서 보지는 못했고요. 네. 예. 그래도 뭐 아이들 잘 놀고 잘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환경이긴 했지만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막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거나 그러진 못했거든요. 네, 그래도 네. 제일 가까운 나라 갔다 오셨으니까 네. 오늘 좀 생생한 아프리카 얘기를 좀 네. 부탁드립니다. 해보죠. 네, 뭐 네. 이따가 뭐 짬짬이 생각나는 모습들 말씀드려볼게요. 네. 네. 이 책이야말로 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어쩌면 저희 다독다독이 다뤄야 했을 책이었지 않았나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읽지는 못했던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읽어보시고 어땠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두 분. 네. 이 책을 읽어보면 되게 기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거를 현재 대한민국 살아가는 국민들이나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공감하기에는 되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먼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문제니까. 근데 하지만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세계 어느 나라에서는 여전히 기아 때문에 이렇게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 온갖 질병들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들, 이런 사실들을 좀 자각할 수 있게 해주는 책. 그리고 뭐 세계 전체 인구의 2배가 되는 인구들도 다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계의 6분의 1을 가까이 되는 인구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가 굶어서 그런 상황이 참 왜 일어나고 있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 또 알게 됐고 책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의식의 변화를 좀 일깨워주는 책인데 그러려면 뭔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현재 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제3세계 그런 상황을 좀 여실히 들어주는 책이라 되게 좀 묵직묵직한데 내가 너무 이렇게 모르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 좀 하면서 봤습니다.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120억의 인구가 먹고도 남을 만큼 식량이 생산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 봤더니 72억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50억인 분이 남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건 버려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저희 요즘 뭐 양극화, 부의 불평등, 뭐 이렇게 부의 편중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부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필수품인 식량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굉장히 놀라운 통계 수치였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모르진 않았겠죠. 저희가 맨날 매스컴에서 맨날 봤고 뭐 그 난민, 기아 이런 것들은 봤는데 자꾸 잊어먹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또 우리가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뭐 기껏 한 게 뭐 이렇게 좀 그 단체들한테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네.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일단은 자꾸 이렇게 회자를 하고 생각을 해보고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라도 갖는 것들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 책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책이 일단 얇아요. 일단 책에서 이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책이 쉬워서 자녀분들하고도 한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한번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공론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네. 이 책은 그 2000년도에 나와서 거의 나온 지 20년이 되어가는 책인데 지금 이제 그 출판사에서 개정 증보판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2016년 기준으로 좀 자료들을 바꾸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도 이 책이 스테디셀러인 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샀는데 네네. 그때가 48세였거든요. 네. 그럼 지금 얼마나 지금 거예요? 지금 이 출판사를 먹여 살리고 있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갈라파고스. 네네. 참 근데 그게 되게 슬픈 얘기네요. 어찌 보면. 그렇죠? 되게 이중적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관심, 이런 상황에 대한 슬픔이 있지만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또 슬픔으로만 볼 수는 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읽었을 때 느낌은 이제는 이렇게 왜 어떤 아프리카에 굉장히 굶고 불쌍한 아이들이 있다. 이런 모습들이 그래 그쪽엔 그런 아이들이 있지라고 그냥 익숙해진 느낌이 들어요. 더 이상 자극도 안 되고 그렇죠. 좀 도와야지. 도울 수 있으면 언젠간 도와야지. 약간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그냥 돼버린 느낌? 익숙해진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는 막 뭐 소말리아 난민 보고 막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는 그런 걸 봐도 그렇지 내가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돼야지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냥 그들이 척박한 땅에서 뭔가 뭐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겠지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거의 제국주의라고 말할 만한 어떤 부의 논리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뭔가 갈취당하고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다 모든 걸 빼앗긴 채로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사정을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정말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그게 NGO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진짜 계속 매주 미세먼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뭔가 국가와 국가 간에 경제만이 논리로 이렇게 경제만이 우리의 논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왜 당연한 것들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려야 될 환경,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왜 쉽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이렇게 국가가 자신만의 이익을 바라고 모든 것이 돈의 원리로만 돌아가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어떤 연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연대가 우리 개개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짜 그런 단체라도 만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근데 참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쵸. 사실은 이 세계를 지배하는 논리를 다 엎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런 기아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금 뭐 각 세계들의 그 열강들의 어떤 경제 논리, 그로 인한 어떤 권력들 이런 것들을 다 그들이 좀 내려놔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뭐 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다국적 기업의 파워가 더 센 세상이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럼 과연 자기들의 소득, 이득을 포기하고 그런 행동을 할 것이냐, 그거는 되게 좀 어려운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도 이 저자가 바라는 건 사실 그렇게 막 체제를 전복하거나 이런 강경한 논리로 갈 수 있는데 그러진 않아요. 다만 인간들 개개인의 어떤 공공의식을 가지고 이런 기아 때문에 굶주려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지구촌 그런 이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자각하고 거기를 어떻게 도울지 좀 생각해 보자.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참 그런 것도 되게 본인이 얼마나 많이 느꼈겠어요. 그렇죠?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거는 정말 막막하다 이런 감정 엄청 많이 느꼈을 것 같고, 그래서 책에서도 강경하게는 얘기 못하고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참 슬프기도 해요. 이 책의 지은이를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34년 스위스에서 태어나신 장 지글러라는 분입니다. 지금도 80세가 넘게 살아 계시고요. 제네바 대학교와 소르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셨고
또 스위스 연방의회에서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8년 4월까지 유엔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일했으며 현재 이 책에 지금 현재에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계속 이렇게 우리 기아 문제나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과 그런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저희 예. 이분이 궁금해진 거예요.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근데 스위스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쵸. 근데 이분의 저서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지탄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연방의회에서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원이겠죠. 그렇죠. 국회의원이겠죠. 네. 그런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거예요. 이 책을 내고 나서. 공격도 당하고 그치. 뭐 살인 위협도 받고. 네. 지금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분 나라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자기 나라를 비판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좀 대의를 좀 쫓는 그런 인물이라고 네. 좀 생각이 됐고 정말 존경할 만한 인물이다. 그런 네. 생각 많이 했어요. 진짜. 자신이 아는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목차를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 책이 네. 사실 뭐 목차라고 할 게 없는 게 쭉 아버지 이제 장지글러가 아버지 입장이고 아들이 질문하고 아버지는 장지글러가 대답하는 네. 세계의 기아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했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고 또 어떻게 좀 우리가 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냥 쭉 대화형으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목차도 그냥 몇 개만 좀 읽어드리면 처음에 뭐 일상 풍경이 된 굶주림 이런 것들 그리고 기아는 자연도태인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인가 그리고 자금 부족으로 고민하는 국제기구 뭐 시장 가격의 이면 계속 늘어나는 도시 인구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인데 이런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대화형으로 아들하고 장지글러가 이제 풀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뭐 목차를 요약해드릴 만한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처음부터 쭉 읽어가시면 그렇게 또 내용이 많지도 않거든요. 그냥 금세 읽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한번 좀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읽으셨나 사람들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네. 그렇게 독후감을 써야 되는 분들이 간절히 독후감을 찾고 있더라고요. 리포트와 독후감을 이 책을 독후감을 써야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중위 버전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초사 버전으로 만들어주세요. 참 이게 정말 지금 빨리 방학 숙제로 빨리 내야 됩니다. 빨리 서둘러 주세요. 막 이러면서. 아니 뭐 그렇게라도 읽을 수 있으면 좋죠 뭐. 네. 아니 그러니까 못 읽었으니까 빨리 어디 써달라 쓴 거 좀 달라고 막. 네. 아니면 요약본을 달라 막 이런 식으로. 네.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청소년들도 많이 읽고 있는 책이고 네. 또 청소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읽다 보면은 학교에서는 이런 기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대목이 네. 나오는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그런 구조나 난민 이런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음모론이 같이 뭔가 우리 왜 사회 경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딱 사회에 딱 나가면 뭐 돈을 어떻게 쓰고 모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네. 이런 난민 문제 역시도 어떤 구조나 어떤 이런 선택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도 이 책을 읽고 우리 세상에는 정말 9명에 한 명, 7명에 한 명은 정말 굶주리고 정말 아사 직전의 사람들 영양 결핍 때문에 시력을 잃어가고 뭐 정말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현재 지금 2019년 현재도 그러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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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짜 로사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경험해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일단 그쵸. 피부적으로 달 일은 없고 왜냐면 보호자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아마 이제 의도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이게 사회적인 문제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순간 이게 이제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비리를 파헤치거나 사회적인 모순이 있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본적인 지식이 쌓이기도 전에 이게 이제 불신이나 이런 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나쁜 그런 것들이 쌓일까봐 아마 네. 좀 이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막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성인이 네. 아니니까.
이게 누구의 옳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그런 얘기들을 충분히 섭취한 다음에 자기 인사이트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자기 의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지성이라든지 경륜이 있으면 모르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그냥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런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소위 말하는 유혹에 약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학교에서 정식화 교육하기에는 조금 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니까. 네. 네. 그래도 이렇게 뭐 정반 합의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독서 토론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일단 학교 정규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학생들이 그래도 그런 좀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로사님 말씀하신 대로 책에서 배우지 않는 또 다른 얘기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 책이 그래서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들을 되게 좀 충격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죠. 단순히 그냥 아까 로사님 말씀대로 뭐 땅이 척박해서라든지 지구가 안 좋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적인 이런 뭐 그런 정치력, 뭐 역학관계 때문에 이렇게 좀 피해를 보는 층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좀 그 중학교나 고등학생 다니는 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예 그렇기도 하네요. 네, 예. 다음에 한번 모셔도 될까요? 따님을 한번 모셔서 한번. 네네. 같이 얘기해보면 너무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중학생과 같이 읽는 책. 네. 기획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게요. 그것도 네. 좀 궁금하긴 하네요. 항상 이렇게 어른들만 모셔서 네네. 어른들의 이야기만 들어왔는데 그쵸. 정말 우리 10대, 20대 청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진짜로. 맞아요. 네. 네. 목소리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잘 섭외를 한번 생생할 해보죠. 것 같고. 네. 똑똑해요 요즘. 그러니까요. 네. 친구들. 네. 그래서 이 책이 사실 구성이 아까 그 목차도 설명해 주셨는데 본 내용은 중간에 조금 있고 이렇게 뭐 서문과 2016년 버전 그 서문 서문 또 네. 이렇게 2005년 버전인가요? 2006년 버전 2011년판 서문 제 책에는 네, 11년판 서문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예, 그리고 뒤에는 또 이렇게 여러 한국 학자분들께서도 또 부록이나 해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 책에 대한 좀 더 덧붙일 내용들을 편집해서 만들어진 책이더라고요. 그 최신판에는 해제가 뒤로 갔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그 요약본 찾으셨는데 뒤에 요약 다 돼 있어요. 네. 교수님들이 다 정리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 부분만 읽으셔도 돼요. 사실. 2015년 버전인데 제 거는 네. 해제가 맨 앞에 있어요. 네네. 이게 좀 제가 불만이었거든. 왜냐면은 그쵸. 요약이 다 돼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두꺼운 책이면 이렇게 읽고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은데 책이 너무 얇아요. 그러니까 이게 해제를 읽고 본문을 보게 되면은 두 번 읽는 것 같아서 아마 저도 그 뒤로 갔구나. 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옛날 책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요. 본문을 먼저 보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보시는 게 본문에 충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갈라파고스가 이 책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성실하게 이 책을 갖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 거랑 많이 다르네요. 네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 이제 서문들은 네. 계속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아에 대한 상황이나 정보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2016년, 2011년 했으니까 한 5년 후 2021년판 서문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때 되면 좀 상황이 많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때 첫 번째 거 볼게요. 딱 처음에 이제 일상 풍경이 된 굶주림.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처음에 이제 아들과 아빠의 대화문이니까 네. 아빠, 우리나라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비만을 걱정하고 한쪽에서는 음식 쓰레기도 마구 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니 정말 기막힌 일 아니에요? 이 말로 이제 이 책이 시작이 돼요. 본 내용이. 네.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 거죠, 아빠?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다름없는 것 같은데. 네. 거기에서 첫 이야기가 소말리아 이야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말리아 상황이 이제 저자가 표현하는 상황을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이렇다 할 정부가 없는 상황이고 이제 서로 이제 적대적인 군벌만 있는 거예요. 군대들. 그러니까 그 군벌들이 서로 대립해서 싸우고 있고
그러니 뭐 계속 전쟁통인 거죠. 나라 전체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식량 공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뭐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은 굶주리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서방 세계들이 이제 좀 식량 지원을 하려고 해도 항구에서 이제 배로 식량을 이렇게 나르게 될 텐데 항구가 이 나라에 두 개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굉장히 정비가 잘 돼 있고 거대한 항구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부두도 막 파괴되고 작은 좁은 이런 항구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현재 물자들이 그 좁은 부두도 부서진 그 항구로밖에 못 들어가고 있대요. 왜냐? 그 거대하게 정비 잘 된 항구에서는 전쟁이 너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쪽으로는 입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항구로 작은 부두를 통해서 이제 갖고 가는 것도 그나마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나마도 식량을 반입시킬 때 그 부두에서 그런 어떤 군벌들이 그걸 다 또 뜯어가고 식량 반입되는 거를 자기네들 몫을 내놔라 막 이런 식으로 뺏어가고 그걸 받아다가 또 시장에 팔고 이러면서 자기 세력을 키우고 이런 부패가 만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갈 식량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이런 그 나라의 그 기근과 기아는 어떻게 보면 그들 군벌이 스스로 막 자초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참 되게 국민들만 정말 안타깝게 죽어가는 상황. 참 이거를 진짜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용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나라들 중에서는 실제로 자원도 없고 땅도 척박한 나라도 있지만 되게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그런 뭐랄까 그 뭐라 그러죠? 군벌이라든지 예. 우두머리들이 사회 우두머리들이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아래쪽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고 윗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증식하면서 호의호식하고 있고 그런 불균형들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의 네. 초반부 보면 서문 앞에 지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나오는 나라들을 지도로 그린 장표가 나오는데 거기를 지도를 아마 보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텐데 소말리아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제일 동쪽에 툭 튀어나온 지역, 예,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한국 지도랑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나라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는 척박한 땅도 물론 있겠지만 좋은 땅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다고 제가 봤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 갖고 통제하거나 이게 좀 국민들을 다스린다고 해도 좀 이렇게 좀 지원할 만한 그런 강력한 정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넓은 면적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군벌이라든지 내지는 요즘은 또 해적, 소말리아가 또 해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만 지금 영명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답이 지금 없는데, 그러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답이 없고, 왜냐하면 또 어떻게 또 반응을 했다간 군대 산다 죽을 거고, 그렇다고 또 외국에서 여기를 직접 또 들어가서 여기를 또 나라를 또 차지하고 옛날에 뭐 프랑스나 영국이 지배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UN 같은 이제 국제적인 기구에서 좀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다른 나라들은 거의 문제가 안 되고, 어차피 중간 이상 되는 데 나라들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아프리카처럼 이렇게 좀 한 번도 제대로 된 정부가 없었던 나라들이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임시 정부 형태라도 좀 만들어줘서 자생력을 키우게 하는 그런 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방법이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너무 잘 방치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이제 유엔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도 네. 사실 이런 나라에 뭔가 임시정부를 세우려고 해도 네. 그들이 어떤 군사력이라도 최소한 있어야만 그걸 유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 군벌들끼리 막 전쟁하고 있는데 아무런 뭐 장비도 없고 뭐 군사력도 없는 어떤 기관이 들어가서 내가 임시정부 세울 거야 그러면 당연히 공격하지 않겠어요? 모든 당연히 그 군벌들한테? 미군이 들어가 있어야죠. 그렇죠. 미군이 들어가 있으면 공격을 못 하겠죠. 네. 뭐 핵무기 하나 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공격 못 하겠죠. 이런 네. 나라를 어쨌든 안정화시키려면 군사 행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당연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네. 군사 행동을 또 결정할 수 있는 게 네. 유엔이기도 하고요. 참 네. 그게 정말 쉽지 근데 않을 것 같다. 남의 나라 일인데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고 아이러니인 거예요. 근데 네. 그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나라들이 되게 칼로 썬 듯이 쫙쫙 네. 갈라져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제국들이 이렇게 완전 땅 따먹게 하듯이 나눠 가져서 그렇죠. 그렇게 직선으로 아프리카가 나눠져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아프리카에도 그런 비옥한 땅이 있는데 그런 비옥한 땅들은 유럽이나 뭐 미국의 어떤 식량 회사들이나 아니면 네. 에너지 회사들이 거대한 땅에 그렇게 계속 사들여가지고 거기서 경작한 것들을 자국에 유럽이나 어떤 미국이나 이런데 다시 그냥 팔고 네. 다시 되돌아 뭐 그런 식으로 살 길을 전혀 생각하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난민 그러니까 따위. 이 책에도 나오지만 결론이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의 이게 제국주의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들은 해결할 생각이 없는 거고 오히려 이제 활용하고 이용해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분열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군을 만드는 것도 이런 제국주의에서 반군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고 계속 싸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못 하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냥 냅두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민족이. 특히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아프리카 나라들 같은 경우는 다 종족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구획을 해가지고 그냥 여긴 너네 같은 나라 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민족끼리도 싸우고 막 그러는 것들인데 소말리아는 거의 단일 민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냅두면은 오히려 이게 통합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이간질을 하는 겁니다. 반군을 이쪽에서 지원하고 또 딴 반군 또 지원하고 뭐 무기를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싸우게 해가지고 통합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이득은 자기들이 갖고 가고. 기아도 더 오히려 의도해서 예. 농업의 그런 농업 생산물들의 가격을 막 조정하고 네.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제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끔찍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문구가 로선님께 질문하셨던 거. 아빠 우리나라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서 사람들이 비만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정답이거든요. 식량은 남아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원을 효율적으로만 배분한다고 해도 이게 굶어 죽는 문제는 발생할 때 안 할 텐데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배부름이 해소되는 순간 그러니까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이제 머리도 돌아갈 거고 좀 더 이제 질적인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자기 나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독립을 하려는 노력들도 필요할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독립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독립된 나라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제국주의의 좀 숨겨진 음모가 분명히 존재한다. 뭐 그런 취지로 이 책을 쓴 것 같아요. 네. 네. 정말로 어렸을 때 막 그런 난민들 보고는 이런 식의 내막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너무 좀 순진하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항상 지내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관심 네. 갖고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 잠깐 했던 것처럼 정말 환경의 문제 때문에 너무 메말라서 가뭄이 심해서 그래서 경작지가 다 망해버려서 그래서 뭐 굶주리고 있나? 그냥 단순히 이 정도만 생각을 했던 네. 건데 실제로는 이 자본주의라는 경제 체제 안에서 대기업들 그리고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또 국가들이 또 어떻게 간섭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굶어 죽고 있고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아직도 해결할 생각도 더더욱 없고 그렇다는 게 참 되게 뭐랄까 좀 끔찍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저는 이 책이 좀 나온 지 오래돼서 읽기 전에는 이게 증보판인 줄을 모르고 너무 옛날 책일 텐데 좀 현재의 실상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어떡하지 하다가 영화 가버나움을 좀 봤어요. 네. 그게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레바논에서 이제 거의 신분도 없이 네네. 살아가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왜 그냥 그런 기아 다큐 보다 보면 눈물 나고 막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어서 후원금을 막 보내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가버나움을 봐도 일단은 왜 우리가 뭐 가난해도 열심히 살자 우리는 뭐 이 정도잖아요. 근데 네네. 그들은 일단 사회에 내 자신조차 등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없고 뭐 내가 뭐 일을 정식으로 할 수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사회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결혼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데 애들은 또 그렇게 많이 낳아요. 계속 낳아. 참 그게 뭐 네. 자의도 있겠지만 사실 그 환경 때문에 굉장히 그런 성적인 폭력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다산인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정확히는 네. 모릅니다만 그게 뭐 자의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옛날 원주민들 시절 보면은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문제되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건 아니에요. 예, 아이를 많이 네. 낳아서 문제된 거가 된 맞아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이들이 뭐 질적으로 뭐 애들을 다 뭐 과외시키고 이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참 어렵고 답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문맹률을 낮추는 것들도 어떻게 유지하는 것 같고 보니까, 그렇죠. 예, 그쵸. 그것도 하나의 의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극도의 그 빈곤을 일부러 의도해서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농장, 코코아 농장 이런 거 다 그 애들 손으로 따야 좋다며요. 그런 것들도 애들 막 그 노동하게 하고 막 진짜 그 9살, 10살도 안 된 애들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있는 것들이지, 이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계속 뭔가 배우고 새로운 것들을 하고 싶어 할 텐데 그런 의지들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배가 부르게 되면은 이게 상상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그 단계까지 못 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착취하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톰 행크스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네. 이분이 나온 영화 중에 캡틴 필립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소말리아 해적 얘기인데, 그 영화 보시면은 이제 해적한테 납치당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소말리아 내부적인 장면들이 나와요. 그 정말 해적은 정말 나쁜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해적조차도 다 비쩍 말랐어. 마르고 그 해적들이 지키는 가족들이 있는데 정말 척박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 한번 보셨어요. 영화도 되게 재밌거든요. 톰 행크스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이게 해적이라고 무조건 나쁜 줄 알았었는데 저들도 뭔가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쪽 문제만 가지고 이쪽을 평가하거나 해석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들의 생존의 방법이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의사표시의 방법이었던 거고, 뭐 그런 것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네.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운이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잔인한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냥 지정학적으로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그들은 거기서 태어났을 뿐인 거잖아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으면 너무 가난하거나 오염된 물을 먹어서 눈이 멀어진 채로 그냥 아사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고 또 어떤 건강이 굉장히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 2016판 서문에 장지글러가 이런 문장을 써놨어요. 기아 희생자들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단지 출생의 우연뿐이다. 그렇죠. 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확 꽂히더라고요. 진짜 생각해보면 정말 운 좋게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지, 우리나라만 해도 뭐 한 30-40년 전에 보릿고개 있었잖아요. 저희는 겪어보지 못한 세대죠. 근데 저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는 그 세대를 겪어오셨잖아요. 정말 먹을 거 없어서 막 나무 뿌리 캐먹고 그런 시대, 말로만 들었던. 근데 그거보다 더 척박한 환경에서 소말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애들이 죽어가고. 참 그런 거 보면 정말 운이 우리를 갈라놓은 거지, 이게 뭐 되게 운이 좋았다, 그런 생각하게 돼요. 네. 네. 그러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나라 자체가. 네네. 물론 이제 양반이 있고 이제 양반이 아닌 평민층 뭐 이렇게 좀 노비층이 있어서 그분들은 그 밑에 하류층 같은 경우는 교육의 기회가 없었지만, 이 교육의 그런 기회들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그런 기회조차 못 갖게 되니까 지금 문맹률까지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일단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교육의 기회를 자꾸 주는 것들도, 그러니까 배고픈 것들 해석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기회를 주는 것들도 하나의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그 아프리카 갔을 때 우간다 갔다 왔는데 그때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활동들 하는 분들이 도대체 이 나라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대체. 결국은 이제 교육이다라는 결론에 지금은 그렇죠. 도달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거기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카치리라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하나, 마을에. 그래서 아이들이 뭐 나이에 상관없이 다 거기 와서 좀 공부를 하고 배워요. 그런 식으로 좀 학교를 설립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마을의 지도자가 굉장히 젊은데 그 친구도 자기는 교육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교육이 밑바탕이 돼서 어떤 좀 자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조금씩 나아가는 삶으로 살 수 있겠다, 뭐 이런 그런 그들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교육, 그런 것들을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 책에 다루고 있는 곳들은 네. 학교조차 못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참 학교가 뭡니까? 학교가 뭐야? 먹을 것도 없어서 막 굶어 죽고 있는 지금 거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그렇죠. 생사의 가림길에 네.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인데. 같은 아프리카라고 해도 음. 참 지역마다 이런 환경이 너무 천차만별인 것 같아요. 음. 참 그런 지역들은 와 진짜 막막하겠다, 막 막막하다 그런 생각 좀 들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량 그런 우리 식량 생산량만으로도 전 세계 인구가 먹을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그 기아는 자연도태 세 번째 챕터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운명 이 장이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그런 백인들 그런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난민이나 이렇게 기아가 생기는 이유가 이게 자연도태다. 지구에 너무 인구가 많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 학자 이름 뭐죠? 멜서스. 멜서스의 인구론을 봐. 거기 이론처럼 이런 일들은 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제 장지글러는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런 뭐랄까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종차별주의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하죠. 네, 그들을 그냥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거나 자신의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멜서스의 인구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식량은 이제 비례해서 증가를 할 수 있는데 면적이 넓을수록, 근데 이 인구 같은 경우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네. 그 그래프가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확 곡선으로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량이 증가 속도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식량이 필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멜서스의 인구론이거든요. 네. 근데 되게 오래된 논리인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17세기, 네. 18세기 그 정도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들도 따지고 보니까 그 네. 당시에도 이게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지금 들이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농업 생산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발전했는데 그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생산력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다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는 등급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인종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엮여 있으니까 결국은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당연시 여긴 거죠. 네. 예, 하나의 이제 학설처럼 나오고서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의도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 그 말씀에 공감하는 게 당시에도 계급이 있었잖아요. 귀족 계급이 있고 뭐 평민이 있고 노비가 있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식량이 부족하니 누군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논리를 펼치면 자기들이 대부분의 부를 다 독점하고 있고 식량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라고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거나,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밑바탕이 된 어떤 논리, 그러니까 권력을 자기들이 유지하고 많은 것을 독점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라는 논리, 그거를 좀 뒷받침하기 때문에 그게 더 받아들여지고 자기들이 좀 더 전파하고 네.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 프랑스 시민들이 막 기아에 막 허덕일 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랬대잖아요. 그런 느낌 완전 말도 안 돼 막.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들은 자기가 기아에 허덕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신봉하면서 네. 저들은 좀 그런 뭐 자연현상으로 죽을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논리고 이론인데 이게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라는 행성에 인구가 이게 좀 필요 이상 많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건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멸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최근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어벤져스, 예, 티노스가 그 여기 3편 안 보셨어요? 마지막 잘 몰라요. 인피니티 워 마지막에 이 지구상에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반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임의적으로 그냥 랜덤으로 다 없애버려요. 그게 지금 8편 마지막이었는데 4월달에 4편이 개봉돼서 이제 살아날지 어떨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결국 이 논리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노스가 무조건 악역으로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타노스가 고민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잘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팽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그 마블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론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종 차별적인 것들,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아니면 상관없어라고 하는 그런 기반들이 바탕에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말하는 예. 너는 왜 살아있는 건데? 그렇죠. 네. 나한테 한 얘기지 지금?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좀 난 이거 좀 치사하고 옹졸한 방법인데 굶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세상에. 그러니까요. 뭘 시키더라도 돈을 조금 주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네. 굶기는 건 아닌 것 같아. 책에도 진짜.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뭐 농업 생산물조차도 주식의 어떤 흐름에 네. 들어가게 돼서 그게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기업 논리 따라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그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엄청나게 굶고 자신의 땅을 갈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나는 이익 보고 내 주식 올랐다 아싸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 이들을 땅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들의 땅인데 이들은 이 땅들을 제대로 활용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 광물이 있으면은 그것들 개발하는 것들도 석유 세계 그리고 또 갖고 가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런 개발하는데 단순 노동력만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식량 받아가는 것들이고 이게 부가 아니거든요. 이들은. 그리고 큰 경장지가 있는데 고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뭐 그런 뭐 커피라든지 기타 등등 것들도 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먹는 스타벅스도 거기서 생산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건 불합리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땅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갖고 가는 게 맞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익을 취하는 것들은 개발 비용만 갖고 가면 되는 것들인데 땅을 가진 사람 이상으로 갖고 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합리 어떻게 예. 보면 정말 착취하기 좋은 아주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만들어 나가기 위한 예. 의도가 분명히 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 아닌 식민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이 책에 좀 되게 위대한 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다 까발려 놨어요. 그래서 그렇죠. 서방 세계가 어떻게 이들에게 기아를 유지시키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다 책에서 이제 명시를 해놨는데, 그것들을 좀 2부에서 저희가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좀 자각을 하고 우리들이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세계 한쪽 편에 있는 제3세계의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인식하고 있으면 좀 우리 스스로부터가 좀 행동의 변화를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감을 갖고 나온 책이기도 하니까요. 그런 내용은 좀 2부에서 좀 마저 다뤄보기로 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튼 주변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한국에도 있어요. 있는데. 식사하셨어요? 아 죄송해요. 저는 좀 농담할 때가 아니군요. 저는 좀 굶어야 됩니다. 아, 네, 네, 우린 좀 굶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네. 일단 주변에 있는 굶는 사람들부터 돕는 활동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어벤져스의 티노스가 아니라 타노스입니다. 네. 아, 네. 타노스. 정정합니다. 타노스입니다. 네. 네네. 그럼 다음 주 책 예고하고 네. 네. 입으로 가시죠. 다음 주 책은 융의 영혼의 지도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은 BTS가 영혼의 지도라는 그런 컨셉으로 네. 4월에 또 컴백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주된 그런 이론이라고 해서 저희도 뭐야지 뭐 갑자기 세계 굶주림을 얘기하다가 지금 아니, 근데 BTS로 지금 이런 BTS 분들이 더 네. 지금 기아에 대해서 한마디만 해주셔도 그럼요. 예, 국제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뭐 아프리카에 굉장히 마르고 머리가 크고 막 거의 노인처럼 변한 얼굴의 아이들을 영상을 봐도 별 느낌이 없어요. 시각적으로 그냥 저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BTS님들께서 지금 세계 9명 중에 1명은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길 원합니다. 라고 네. 말씀해 주시면 네네. 엄청난 세계적 파장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정신의학과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 뵀었고 했는데 네. 이런 그 칼 융의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서 좀 용어들이나 기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뭐 기초적인 것들 할 거죠. 너무 깊은 저희가 또 그렇죠. 이게 예. 개론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아미 분들과 여러분 또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누구 네. 나오시나요? 혹시?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분들은 별 생각 없을 수도 있는데 막 끼워 넣는 느낌인데. 네, 많이 끼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주에는 융의 영혼의 지도, 저자는 머리 스타인이라는
하는 저자입니다. 네. 네, 이 책 가지고 얘기 나누기로 하고요. 네.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